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중요시 보고 있는 거를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려봤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현재 시장에 대한 시점이죠. 요번에 이제 지수가 이제 수렴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냐, 아니면 이제 하락, 조정을 맞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변곡점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대선주들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황교안이라던가 홍준표 관련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전에 이낙연 관련주로 해서 2월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대북주 관련주, 대선주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 영상으로 제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내용,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테스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지수 시장에 대한 변곡 구간, 그리고 2번 대선주들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4번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제가 또 지금 현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제 3번인데, 이제 미디어에 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관련주들을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제가 이제 미디어 관련주인 비덴트를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미디어 관련해서 제가 어떤 시장의 그림을 그리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시면은 그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쭉 내려보면은, 자, 제가 A스토리라는 기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스토리 역시도 이제 미디어 관련주죠. 그래서 과거 이제 킹덤을 가지고 제작을 했던 업체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시장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큰 그림은 일단 여기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 자,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비덴트인데, 제가 왜 비덴트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번에 비덴트가 우회상장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에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리고 비덴트와 관련이 있는 기업 BT1과 오늘 상한가를 갔죠. BT1과 그리고 버키 스튜디오, 이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비덴트에 대한 좀 이야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이제 이 BT1이라던가 버키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비덴트라는 기업을 일단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과거 주가 흐름이에요. 비덴트를 보면은 2016년도를 들어오기 이전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얘가 이제 주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 구간, 이제 첫 번째 A 구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나왔던 구간이 B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 넘어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 나왔던 구간을 C 구간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 A, B, C 세 가지 주가 흐름이 나오는데, 이 비덴트라는 기업 이름은 똑같지만은 사실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셋 다 성격이 다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은 다시 한번 더 이제 D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봐야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 A 구간에서 이 비덴트가 있었을 때는 과거 그 사업명이 TV 로직스였어요. TV 로직스라고 해가지고, 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냐, 이제 방송 장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판매하거나 이제 거래처를 확보를 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TV 로직스로 있다가 이제 2016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발표를 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VR 시장을 넓혀가겠다. 이제 그 당시 뭐 이제 AR이라던가 VR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VR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졌던 구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그 양광칠성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VR 관련돼서 좀 유명한 기업인데 이제 이 TV로직스라는 데를 우리가 인수를 해서 VR 시장에 큰 역사를 만들겠다. 이제 유튜브에 버금가는 그런 VR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구간이 이 B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올 때 이제 얘네가 이제 경영권 참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양광칠성,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7개의 별이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사명 변경을 하면서 세븐스타웍스라고 사명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VR 시장에 대한 도전장을 내미면서 이 TV로직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죠. 그래서 세븐스타웍스로 해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큰 기대감을 갖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영업을 했던 데가 이 구간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시장 상황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중국 기업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VR 시장을 접어버리고 얘네가 이제 상장 폐지 위기에 당한 그 처지가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계속 그런 심사를 하다가 그때 이제 우연한 기회로 이제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열리기 이전에, 그래서 빗썸이라는 거래소를 인수를 하면서 그 갖고 있는 주식을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그래서 이 비덴트라고 이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바꾸게 되죠.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을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요번에 다시 한 번 더 주가 급등이 나오고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첫 번째로 미디어 시장, 그 다음에 VR 시장,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 그렇게 넘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요동을 쳤었는데, 그 다음에 요번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올라오는데 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비덴트 뿐만 아니라 올라오는 게 BT1과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되거든요. 근데 이 버킷 스튜디오와 BT1 그리고 비덴트의 관계를 보면은 이 미디어 관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네를 풀기 전에 한번 이 과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얘네가 그 TV로직스로 있던 당시에, 과거 TV로직스로 있던 당시에는 주가가 보시면은 1,000원대, 2,000원대에서 이제 크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얘네가 세계적으로 방송 장비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 장비라는 게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닐 뿐더러 특정 그 업황에만 적용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이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물론 현상 유지는 계속 됐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그러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이제 VR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 대한 이제 뭐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움직임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중국 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양광칠성, 그때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모 대표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었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쪽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게임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많은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계속 했었는데, 이 정부에 대한 규제, 그 당시 뭐 중국과 이제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규제를 좀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금이 원래 뭐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제 시간 내에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히면서 이제 그 중국 관련 기업들, 중국에서 자금 조달 받기로 했던 그런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불성시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비덴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자금 조달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그 시장 뭐 자금 조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VR 시장에 대해서 이 비덴트라는 기업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당시 VR을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우리가 일단 VR을 하기 위해서는 VR이라는 게 가상현실이죠. 이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고 넘어갈게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VR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현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가상현실이라는 게 이제 결국엔 말해서 이제 컨텐츠가 되겠죠.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장에서 이게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VR 가상현실을 만들기 위한 이 체험을 하려면은 그 당시 이제 고글을 쓰고 봐야 되잖아요. 고글을 써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런 고글 역시도 많이 보급화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지금 VR이라던가 이제 AR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세븐스타벅스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게 원래 유튜브와도 같은 그런 컨텐츠 시장, 유튜브가 이제 영상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모든 영상들을 저장해서 볼 수 있는 컨텐츠 시장을 만들라고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이제 그 형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이제 에픽 VR이라는 거예요. 에픽 VR이 뭐였냐면은 지금 현재로 따지면 이제 유튜브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VR 영상을 보고 싶다 하면은 에픽 VR이라고 들어가면은 여기에 VR 관련된 영상들이 모두 모여 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세븐스타벅스가 두 번째로는 이 VR이라는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케팅이 중요하겠죠.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 이 홍보 역시도 얘네가 다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 관련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수했던 게 이제 싱크브릿지라는 데인데,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도 인수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시장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결국에 근데 이 VR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지금도 좀 약간 고가의 제품이긴 하지만은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VR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혹은 VR을 찍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장비를 찍어내려면 결국엔 공장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시장이 켜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가 있는데 아직 VR에 대한 공장이 없다는 거죠. 근데 VR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관련 제품을 만드는 제조 공장들이 늘어서야 될 테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려면은 그 공장을 설비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작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유지인트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 VR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세븐스타벅스 현재 비덴트라는 기업이 어떤 걸 했냐면은 모든 시장에 대해서 다 이게 다리를 뻗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VR에 접근했을 때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히지 않기 위해서 홍보면 홍보, 제품이면 제품, 컨텐츠면 컨텐츠, 여기에 대해서 다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접근을 하면서 봤던 게 그 당시 세븐스타벅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번 공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보면은, 그때가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 당시죠. 2016년도 들어오면서 이때 이제 주주 변경들이 소식이 있었고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콘텐츠 만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 시점이 2016년도 이전부터 2017년도 초입 구간인데, 이 당시에 공시를 아무거나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중순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중순거면은, 자, 2016년도 사업보고서 한 3분기 보고서 보도록 할게요. 3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얘네가 이제 그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계열사에 쭉 보면은 역시나 이제 그 계열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에픽 VR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싱크브릿지, 그리고 유지인트가 이제 보시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참여 목적으로 이제 유지인트까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인트는 공작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얘네와 이제 경영 참여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싱크브릿지 같은 경우 이제 마케팅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에픽 VR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찍어 갖고 이제 거기 컨텐츠를 올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비덴트 회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덴트라는 회사, 지금은 이제 과거는 TV로직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네요. 이제 모든 게 다 바뀌어가지고 홈페이지도 바뀌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비덴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A 구간이었죠. TV로직스 미디어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이 C 단계인데, 원래 이전에 이 B단계인 이제 VR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VR 시장이 없어지면서 얘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이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뭘 찾냐면은 에픽 VR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에픽 VR이라고 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에픽 VR 영상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연동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에픽 VR 관련해서 영상인데, 이게 어떤 영상인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광고가 떠가지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상은 아니네. 예.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VR이 뭐냐면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은 우리가 원래 시청을 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은, 화면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 이 주변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한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360도로 다 돌려가면서 화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영상에 대한 컨텐츠를 어디에 올렸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 보시면은 아래 링크 있죠. 에픽 VR 영상 보는 거 www.epicvr.com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게 유튜브와도 같은 그런 채널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2017년도 11월 21일 날 뭐 해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없어졌다라는 건데, 원래 여기에는 영상이 다 들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회사를 키워 나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에픽 VR 시장에 대한 사업을 접어버리고 이제 결국에 망한 거죠. 네, 그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망한 뒤에 얘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원래 그 관계자가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소통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기고, 거리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서로 이제 말 맞추고 하기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뭐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넘어갔던 게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계속해서 이거 VR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운영진들이 사업을 접고 나서 그 다음 사업으로 뛰어든 게 이제 빗썸,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BTC 투자조합 해가지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덴트 또 사명을 바꾸면서 가상화폐로 넘어오게 됐고, 그러면서 들어왔던 게 이제 블록체인 관련 이제 가상화폐 사업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시점이 이제 이 구간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되고 쭉 이어오는데, 지금 이후에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거래 정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때 당시 거래 정지할 때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때부터 가상화폐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00만원이었던 게 200만원 되고, 200만원이었던 게 300만원 되고, 이제 2018년도 말에는 2000만원 후반대까지 쭉 올라가는 이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덴트라는 기업이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관심 받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주식시장에 거래대금이 보통 지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조, 예, 코스피 시장도 한 5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거래대금이.
자, 5조 원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수수료를 먹는 게 지금 0.01% 정도를 먹습니다. 증권사가 이제 먹는 수수료가. 네. 근데 여러 증권사들이 있죠. 증권사들이 나눠지면서 수수료 먹고 세금 떼고 하는데 이 5조 원이라는 거에 수수료 0.01%만 해도 얼마냐면은 500억이에요. 그죠? 500억이라는 걸 수수료로 차익을 챙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을 거래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코인을 거래할 때는 거래소라는 자체가 빗썸이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소가 빗썸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빗썸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거래대금이 정점을 찍었을 때가 한 4조 7천억 원 정도가 돼요. 그 말은 즉 요번에 얘네가 거래대금 나오는 것들을 다 누가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분을 인수했던 기업을 먹는 거고,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비덴트라는 기업이 지분법으로 이익으로 인해서 수익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0.01%인데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이제 먹이기 나름이겠죠. 이것보다 아마 더 많이 먹였을 텐데,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은 거래대금 이거는 그냥 자료 찾아보니까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도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보면은 거래 수수료가 0.15%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거래대금과 곱했을 때 비교하면은 실제로 그만큼 차익을 벌 수 있는 게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어림잡아도 주식시장이 5조 원이 되고, 네, 얘는 못해도 한 뭐 2조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는 이제 그때 0.3%, 0.1% 막 여러 개로 계산했는데 못해도 몇백억은 먹는다라는 거죠. 지분법이 그래서 이제 나누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왔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실적 나왔던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17년도에 거래 정지가 됐으니까 2017년도 이제 그때 당시 봤던 게 이제 2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반기 보고서를 보면은 쭉 내려보면은 자,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잡히는데 제가 이거 말고 2017년도 1분기 보고서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무제표라는 게 이 비덴트라는 회사가 벌고 있는 거거든요. 비덴트라는 회사가 벌고 있는 게 재무제표고, 연결재무제표라는 게 얘와 관련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지분법 이익을 통해서 다른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실적까지 다 함께 잡히는 게 이제 연결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 미디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관심 갖는 게 없었죠. 그래서 이건 제외를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연결재무제표를 보면은 이게 지금 2017년도 1분기 보고서예요. 2017년도 1분기 보고서인데 그 당시 연결재무제표를 보면은 얘네가 당기순이익이 손실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당시 1분기 때 손실이 얼마가 잡히냐면은 지금 단위가 원이니까 지금 대략 이제 1분기에만 57억 정도가 이제 손실로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 때는 57억이 손실로 잡혔는데 그 다음 이제 2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2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얘가 이제 1분기와 2분기가 합쳐진 거죠. 근데 단기 순이익을 보니까 원래 마이너스 57억이던 게 지금 요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73억이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적되는 게 16억 원이 이제 이익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요번 2017년도 2분기에만 플러스 73억 원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벌린 거냐? 연결재무제표에서 73억이 생긴 거고, 얘가 이제 재무제표로 넘어가 보면은 실제로 비데트가 벌어들인 거는 얘는 역시 당기순이익이 적자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연결재무제표 관련 회사에서 들어온 수익이고, 그게 어디서 73억이라는 게 잡혔냐면은 말씀드렸듯이 그 빗썸에 대한 거래 대금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으로 이 정도
이익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상화폐가 계속해서 열풍이 일어난다면은 거래대금에 대해서 이 비덴트가 전부 다 먹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가 싶더니 이제 그 다음에 좀 분위기가 계속해서 꺾이면서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왔는데 그러다가 네,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되다가 요번에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중국이 뭐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가상화폐 코인 급등 나오고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간 영향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가 나온 게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원래 기존 사업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부분이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내용이 좀 길어졌다 보니까 일단 비엔트에 대한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들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